시청자와의 깊이 있는 소통, 리얼 비평 탐나는 TV. 오늘도 시청자를 대표해서 MBC 프로그램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주실 패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 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먼저 살펴볼까요? 작업 환경, 역대 매니저, 완전체. 먼저 작업 환경이라는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단어일까요? 네, 1월 22일 방송된 실화탐사대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전신주에서 작업 도중 참혹한 사고를 당한 전기 노동자 고 김다운 씨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다뤘는데요.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열악한 작업 환경을 지적하며 공분을 전했습니다. 1령이다 보셔될까요? 어떤 분 작업하다가 지금 빵 하면서 터졌는데 지금 막 몸이 타고 있거든요. 병원에서 가족들이 처음 마주한 다운 씨의 모습은 참혹했습니다. 지금 생명에도 많이 그걸 좀 더 먼저 케어해야 저희 처남이 이제 10m 위에 상공에 이제 매달려서 거꾸로 매달려서 머리에 불 붙은 상태로 있었던 상황이고요. 사고가 난 지 30여 분이 지난 후에야 전신주에 올라갈 수 있는 차가 도착했고 그제서야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늘 묵묵히 성실하게 일해온 다운 씨. 그런데 최근에 고민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형님 저 이거 다 죽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 하냐 그랬더니 그래서 자기만 다 내보내서 너무 힘들다. 나 이러다 진짜 골로 갈 것 같다고. 그리고 일주일 뒤 사고가 난 겁니다. 현장 소장에게 사건의 경위를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사고가? 그럼 저도 제가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다 자세히 저 얘기 못 들어가지고. 사고에 대해 누구 하나 명확하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전 하청업체 직원이었던 다운 씨는 그날 홀로 안전대 하나에 의지한 채 전신주에 올랐습니다. 사고 사진을 직접 받아봤거든요. 이걸 내가 바가지를 안 보냈을까 하는 생각을 한 거죠. 절대적인 안전장치였는데 그날 회사는 활선차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활선 차량은 우리가 업무적으로 여기에 돼 있는데 그 활선 차량이 꼭 가야 된다는 그 1인 갈 때는 지침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는 원칙적으로 활선차 없이 맨몸으로 전신주에 올라 작업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심하네요. 그동안 다운 씨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없이 홀로 전신주를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딱 봐도 위험해 보이는데요. 2인 1조를 이뤄 지상에 감시자를 두고 작업하라는 규정 또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안전규칙이라든지 기본 매뉴얼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혼자 보내셨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물으시면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고 이걸 현장에 보내는 걸 대표자가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원청인 한국전력공사에는 책임이 없을까? 이 하청업체랑 계약이 돼 있는 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받았었어요. 다운 씨가 아무리 힘들어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랑하는 가족과 약혼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네가 하고 싶었던 외치고 싶었던 거 형이 내가 밝혀낼게. 고 김다운 씨, 올봄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었다는 사연이 가슴을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네, 댓글 살펴보면요. 너무 슬퍼서 차마 화면을 끝까지 보기가 힘듭니다. 다신 가슴 아픈 일이 없길 바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기본적으로 전기에 대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자 하면서 정작 한전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 등한시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산업 안전 좀 지킵시다. 사람 목숨이 그렇게 하찮은 겁니까? 김다운 씨의 죽음을 추모하는 한편 사고에 분노를 터뜨리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위원들은 이번 방송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날 실화탐사대는 이 사건의 어떤 비극적인 측면을 보여주면서도 사고의 원인을 짚어내고 또한 현장을 찾아가서 관련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까지 보도의 역할을 다한 방송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한전이 원청의 책임을 외면하고 발주처라고 말하는 그런 과정을 굉장히 자세하게 보여줬거든요. 원청으로서의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시는 건지. 발주자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저희가 적절하게 행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전은 이런 중대한 산재 사고만 일어나면 본인들이 발주처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한전은 발주처가 아니고
도급 계약의 주체인 도급사, 즉 원청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서면으로 질문을 보내니까 그 질문에도 회피하는 태도까지도 함께 나왔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문제의 핵심을 볼 수가 있었고요.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에 더 주목을 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보도의 마지막에 피해자의 어떤 개인적인 사연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개인적인 영상 같은 것들이 등장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약간은 사람들에게 감정적인 면모를 너무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 희생당한 사람 한 명이 어떤 현장의 노동 인력 한 명이 아니라 어떤 그만의 온전한 삶이 있었던 개인이라는 그 사람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의 희생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것이 어떤 행동으로 이어져야 할 것인지를 보도의 마지막에 보여줘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입니다. 방송 말미에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함께 국민청원에 대한 안내 자막도 나갔는데 저도 보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 국민청원에 참여를 했거든요. 근데 아마 그런 분들이 시청자분들 중에서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그만큼 호소력이 짙은 방송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실화탐사대 많이 할 수 있는 방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개인의 사연을 부각하고 감성적인 측면에서 좀 더 시청자들이 공감대를 넓게 가질 수 있게 했는데 그러한 부분이 긍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보면서 많은 분들이 공분했던 내용이 저는 이 사고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너무 간단한 작업이었고 지금까지 또 그렇게 해왔고 3만 5천 원짜리 단순 공사라 2인 1조가 해야 되는 게 아니고 1톤 트럭이 가도 아무런 그게 없다는 게 우리가 지침에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이런 물질적 가치에서 판가름하는 것도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방송 말미에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야기를 나오는데 저는 뭐 이런 법과 제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우리의 인식과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어떠한 법이 나와도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또 같은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좀 두려움마저 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언론이 사건을 보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홍보나 캠페인 등을 해서 이런 문화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노력들을 이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합니다. 네.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완전체인데요. 이건 또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일까요? 네, 1월 17일 방송된 안 싸우면 다행이야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코요태 완전체의 우여곡절 섬생활기가 전파를 탔는데요. 필요한 순간마다 member들을 대신해서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는 신지 씨의 리더십이 공개되며 흥미를 모았습니다. 나무 인간 같아요. 나무랑 연결된 사람이야. 저 나무 아직 잎사귀가 있는 것 같은데. 성냥 오랜만에 쓴다. 각자 자기 할 일. 결국 신진로가 또 다 보이네. 아, 이게 미끼구나. 통발도 던져놓고. 그래서 이제 통발 가야 돼요. 무거운데? 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 하고 넘어가면 결국에는 더 걷잡을 수 없이 일이 커져서 조금 덜 저질러졌을 때 정리를 해야 사실은 정리하기가 쉽거든요. 이게 미끼인가 봐. 이거. 잠깐만! 깜짝이야. 내가 해지 뭐. 섬에 있는 바위 다 들출판이야. 못 빠져나간 문어를 잡아야 되는데. 여기 있다. 여기 있어. 저 사이에? 이거 대박이다. 와, 돌을 들어. 문어가 돌을 들어. 약간 놀랬다. 와. 일로 와. 야, 여기까지 가요. 일로 와. 미쳤나 봐. 와. 돌이야. 안 놀라고. 안 올라오려고. 야, 이거 빨리 놓치면 안 돼. 잠깐만, 놓치면 안 돼? 형님, 너무 빨리. 어떻게. 세상 못 봤죠. 나는 문어를 손질할게. 문어를 손질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알아? 알아. 소금하고 밀가루하고 할 수 있어. 아니, 요리의 가장 기본이 손질인데 기본이 지금 손질이 안 됩니다. 너 그거 어떻게 할 건데, 빽가야? 예, 소금으로 한번 하고 그다음 내가 그럼 이거 네가 해. 안 되겠다. 내가 할게. 또 신지 나가요. 그러니까 뭘로 어떻게 하는지만 일단 얘기해줘. 소금으로 빡빡 다 문질러. 소금, 여기 줄게 여기. 한 2번 정도 안 나올 때까지 소금으로 계속 빡빡 문질러 줘야 돼. 입만산 대표 주자들 아닌가 싶어.
문어에 치인다. 그러니까 잘했다. 이거 조금만 하기. 아, 맛있겠다. 우와! 이거 맛있어.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어우, 저 쫄깃함이 느껴지네. 시청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예, 댓글 살펴보면요. 셋이 뭉치면 즐겁고 행복해 보여서 너무 보기 좋아요. 최장수 혼성그룹 최고입니다. 코요태는 이래서 오래 갈 수밖에 없나 봐요. 셋이 너무 유쾌하고 재밌어요. 의리의 코남매, 지상 최고의 호흡과 케미스트리 살아있네요. 오래오래 활동해주세요. 코요태의 찰떡 같은 호흡이 유쾌했다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위원들은 이번 회차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날 방송은 안 싸우면 다행이야의 기획에 잘 맞는 방송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코요태는 그 멤버들 간의 관계가 대중에게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20년 가까이 함께 활동하면서 서로가 어떤 관계인지 어떤 캐릭터인지 이런 것들을 대중이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이날 방송을 통해서 보여지는 모습에 함께 공감하고 더 잘 웃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실제 리더인 김종민 씨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신지 씨가 리더 역할을 하면서 이 상황을 지휘하는 과정이 굉장히 재미있었거든요. 가령 문어를 잡았는데 두 남자 멤버가 그것을 손질하지 못하니까 신지 씨가 자기도 잘 못한다면서도 내장까지 끄집어내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트콤적인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90년대 이제 가요계를 정말 주름 잡았던 혼성그룹들이 많이 사라졌는데 여전히 이제 꿋꿋하게 최정상을 지키고 있는 그런 원동력, 이유를 좀 이날 방송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름에다가 일정 캐릭터를 넣어가지고 부르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닉네임도 이제 스스럼 없이 부르면서 또 티격태격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 확실히 이들만의 어떤 끈끈한 팀워크 또 우정 같은 것들을 잘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안다행 같은 경우에는 자급자족 그런 콘셉트 안에서 굉장히 좀 열악한 환경에서 멤버들끼리 티격태격하고 설전하고 안 싸우면 큰일인 거죠. 더 싸워야 되는데 이날을 보면은 조금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일단 먹거리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구하기 쉬운 장면들도 있었고 또 삽도 깨끗하고 가지런히 놓여 있고 자 이거 가지고 빨리 화장실 만드세요 이런 느낌을 좀 받아서 고단한 서바이버 삶의 환경을 마련해 주면 조금 더 싸울 수 있지 않을까 표현이 좀 이렇게 이상하지만 설전을 통해서 예능적 재미를 좀 가져갈 수 있는데 좀 너무 관대하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 좀 아쉽습니다. 네. 유현 위원님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네요. 내면의 모습. 예, 저는 뭐 그 정도도 아니, 사람을 살게 해줘야지 최소한 그 정도는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티격태격하면서도 화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이 뭐 이번 방송에서도 충분히 잘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이번에 편집에 있어서 코요태가 워낙 뭐 인기곡이 많은 그룹이기 때문에 가령 거북손 채취하는데 뭐 빙고나 I Love 락앤롤 같은 음악이 찰떡같이 맞아서 나오더라고요. 그게 그 장면과 잘 어우러져서 그 편집의 힘도 느끼게 됐고 신동 씨가 백더커로 나왔는데 뭐 그냥 친분이 있어서 나온 게 아니라 코요태와 함께 뮤직비디오를 찍었잖아요. 예, 그 감독으로서 세 사람이 회의를 할 때 신지 마음에만 들면 돼. 그게 신동 씨가 나왔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말인데 백더커 섭외도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확실히 이번 회차에 몰입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역대 매니저입니다. 박현주 위원이 준비했죠. 예, 지난 1월 20일 방송된 전지적 참견 시점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매니저계의 여신이라고 불리는 장영란 씨가 출연했는데요. 소속사 실장과 이사는 물론 전 매니저, 전전 매니저까지 역대 매니저들에게 사랑받는 장영란 씨의 일상이 공개됐습니다. 실장님, 밥 먹었어? 우리 실장님, 우리 저기 안 실장님. 힘든 건 없고. 아직까지. 힘든 건 없고. 영재야, 그래. 어떻게 힘든 거 없고. 그래. 아휴. 이사님 오셨어요? 이사님 오셨어요? 이사님도 오셨네. 예, 앉으세요. 아니 근데 매일 정말로 이렇게 맨날 이렇게 촬영장에 오면 어떡해. 역시 매니저의 여신이구만. 누나를 담당하는 매니저는 전데 저희 회사 이사님, 실장님, 추가로 말하자면은 그만둔 매니저들도 다 같이 찾아오세요. 누나 현장에 오면 항상 재밌으니까 계속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앉아. 밥 먹어. 오랜만이야. 전전 매니저. 심지어 전전 매니저요? 전전 매니저예요. 딜러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근처에 미팅 있었어? 네, 여기서 미팅하고 누나 뵙고 싶어서 왔는데 어제도 봤는데 또 봐? 네, 그니까 내 자리 떠내지 마. 알겠어. 오랜만에 또 풀 메이크업 했죠? 이제 인간계 미인에서 여기 또 이제 천상계 여신으로 영란 씨가 써준 건가요?
오랜만에. 자리를 잘 잡았네. 우리 경제가 진짜 누나 열심히 하다가 진짜로. 근데 누나가 많이 좀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연락 자주 해주시고 형님도 초반에 기사 알려주신다고 또 이제 병원용 차로 또 맞아. 이미 또 한 대 계약해주시고 대단하다. 아니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 그래.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뭐야 이게? 아 이거 뭐 설정 아니야? 네. 오셨다. 원장님 오셨네. 한차 영부. 오늘 회의할 거 뭐 좀 정리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 민원이 지금 방송을 이렇게 했어 지금. 왔어. 저는 영란 누나의 전 매니저이자 어머, 병원에서 전 일하고 매니저가 있는 이현수입니다. 병원에 계세요. 우리 홍보팀으로. 아 여기 고용이 됐어 병원에? 네, 여기 취직을 시켰어요 제가. 환자 매월 어제까지거든요. 월요일부터 어제까지인데 아직은 4일밖에 안 돼가지고 일단은 재지는 계속 늘고 있고. 네, 재지는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네, 정말 장영란 씨의 인간적인 매력이 잘 드러났던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네, 댓글 살펴보겠습니다. 장영란 씨 보면 볼수록 매력 있는 해피바이러스 같네요. 모든 사람이 좋아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괜히 제 마음이 위로돼요. 얼마나 잘해주시면 전 매니저들이 자주 찾아올까요? 장영란 씨 마음 따뜻하고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게 느껴지네요. 따뜻하게 매니저를 챙기는 장영란 씨에 대한 훈훈한 반응이 많았습니다. 위원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스타와 매니저의 관계성이 잘 부각된 회차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지적 참견 시점이 약간 개인의 어떤 생활에 초점을 맞추면서 매니저가 가끔 나오는 나 혼자 산다 같다라는 그런 비판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날 회차를 통해서 장영란 씨의 매력이 돋보이는 한편 전참 씨만의 매력도 같이 드러났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별히 매니저의 초점을 둔 점이 좋았습니다. 같이 방송하는 신혜라 씨를 만나서 이제 매니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신혜라 씨도 20년 이상 같이 활동하는 매니저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부침이 심한 연예계에서 한 사람과 같이 오래 일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신뢰를 쌓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방송을 보는 내내 장영란 씨가 계속 웃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청자 반응에도 해피바이러스다 이런 말이 있었지만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계속 웃고 있으니까 이게 보는 사람도 따라웃게 되더라고요.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잘 발산된 그런 회차였습니다. 그 열정 넘치는 분위기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분이 본인의 소속사 계약금까지 포기하면서 매니저들의 연봉을 높여줬다라는 그 이야기도 이번 방송을 통해 처음 알게 됐어요. 저희 이제 매니저들 보면 약간 좀 이렇게 박봉이잖아요. 근데 어쩔 때 보면 약간 재밌게 저는 신나게 같이 이제 방송했으면 좋겠는데 애들이 자꾸 우울해하고 근데 왜 이렇게 힘드니? 그러니까 미래가 없고 너무 힘들어요. 이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 달라져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계약금을 안 받겠다. 차라리 우리 매니저 월급을 다 전체적으로 올려달라. 얘기를 해서 약간 좀 파격적인 좀 제안을 했었죠. 근데 이게 개인적인 미담으로 끝날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연예계의 매니저분들의 그 고충, 굉장히 노동 강도가 높고 또 그 좀 불안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일을 그만두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고 하는 게 스타에만 초점을 맞췄지 정말 매니저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그분들은 어떤 감정을 스스로 느끼고 있지라는 걸 얼마나 많이 보여줬을까라는 점에선 좀 의문이 들긴 하더라고요. 매니저 고충도 들어주고 그걸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는 장영란 씨를 보고 있으면 단순히 정이 많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고 또 일터를 어떻게 개선을 시키고 좀 같이 어떻게 잘 해나갈까 일에 대한 건설적인 시야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저 사람 참 같이 일하고 싶은 동료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앞으로도 스타와 매니저의 다양한 매력을 보여줄 전참 씨의 에피소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